안녕하십니까. 금융통계부장 박승환입니다. 자, 그러면 2015년 2월 중 국제수지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중 경상수지는 64.4억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36개월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상품 수지는 흑자 규모가 전월 66.9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늘어났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보였는데 그 규모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여행 수지 개선 등으로 전월 23.8억 달러에서 20.6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 배당 수익 감소 등으로 전월에 29억 달러에서 14억 달러로 축소되었고, 이전 소득 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금융계정 동향을 보면 먼저 금융계정 전체의 유출처 규모는 전월에 82.4억 달러에서 55.4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보면 직접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순유출 전환으로 전월에 10억 달러에서 19.9억 달러로 늘어났고, 증권 투자의 유출처 규모는 외국인의 증권 투자 순이입 전환 등으로 전월에 36.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었으며, 파생금융 상품은 0.3억 달러 유입 초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투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회수에도 불구하고 차입 순상환 전환 등으로 전월에 4.9억 달러 유입 초에서 3.7억 달러 유출 초로 전환되었으며, 준비자산은 월중 2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중 국제수지 동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이 수출 15.4% 이 감소폭이 좀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네. 뭐 중개무역, 가공무역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 달은 또 좀 어떤 원인이 크게 작용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먼저 선박이 이제 통관 기준하고 좀 이제 틀린데요. 이 선박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조업 일수 영향도 이번에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하고 비교해서 조업 일수가 2.5일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유가 하락으로 가격 하락 요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 그런 부분에서도 이 중국에서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그런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험식인데요. 자본 수지가 저 증권 투자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는데 예. 전월에 비해서는 뭐 감소폭이 좀 줄었다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뭐 특이한 뭐 외국인들이 뭐 증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지 뭐 어떤 게 반영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증권 투자 유출처 규모가 이제 36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요. 이 외국인 증권 투자는 순유입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외국인 증권 투자 보면은 이제 주식이 5.8억 달러를 중심으로 해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입은 늘어나서 지난번보다는 유입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네. 1월 설명하실 때 선박 조정분이 또 1월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월이나 3월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왜 또 다시 그러니까 선박 조정분이 선박이 지금 2월에 네. 통관 기준으로는 늘어났는데, 지금 이 국제수지 기준은 줄어든 걸로. 아니 그러니까 1월에 설명을 하실 때 1월에도 1월달에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그게 2월이나 3월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그게 왜 이번 달에도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1월달에 그렇게 이게 하여튼 대금 이게 영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체에서 이 통관 기준이라는 게 이제 신고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
1월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아까 오진우 기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1월에 그런 조정이 선박 통관이 크고 영수가 적을 경우에 2월이나 3월 이쪽으로 가면은 일단은 중화가 될 거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통관 신고가 되고 나면은 그게 실제 인도되는 게 20일 내지 또는 한 달 반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월에 그 영수가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통관 신고가 2월에 또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나중에 이제 인도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인도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영수되는 게 선박이 40에서 6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이나 4월 또 그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그 가능성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박마다 그 어떤 그 영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뭐 15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 30회에 걸쳐서 또는 막 이렇게 영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품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통관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있는데 작년 10월, 11월, 12월에 봤을 때는 그게 다 중화가 됐던 상황이고요.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1, 2월은 어떻든 간에 지금 선박 조정이 마이너스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정상적으로 일난다고 하면은 3월이나 4월 아마 영수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뉴스의 손예수 기자입니다. 네. 어쨌든 수출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제 유가 하락이나 이런 아까 말한 무역 구조의 변화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예. 국제 유가 변화분을 좀 제외한 예. 수출입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통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통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석유 제품 및 석유 화학 그 제품을 제외하고 그 2월 중에 3.4%가 오히려 그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석유 화학 및 석유 제품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3.4%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전망은 원래 이제 뭐 통계국에서는 이제 뭐 전망 부분 얘기하기는 뭐 하는데 예, 뭐 어제 또 우리 관세청 그 통관 기준 그것도 나왔죠.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 하락 등 그런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자 기준은 계속 유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예. 지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조사국에서 지금 940억 달러 연간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조사국에서 그 전망할 때 물론 그쪽 자체적으로 뭐 내부적으로 월별로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 전망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월별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저기 하면은 더 나중에 추가로 알아봐서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